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8억 원을 들여 서문 게스트하우스를 지었는데 불법 투성입니다. 입찰 비리부터 시작해서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여러 불법이 대구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11월에 완공한 서문 한옥 게스트하우스.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이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은 체류형 숙박시설입니다. 국비 6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합쳐 공사비 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전체 공사 금액을 제시하고 적정가에 가장 가까운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아름아름으로 위원들 자기들 선정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재단 측이 특정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심사를 진행했다는 내부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사전에 만났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 얘기를 했고, 그러고 자기들끼리도 그럼 사실상 하나 하는 걸로 하고 합시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욱이 이 업체는 최종 공사비가 늘어날 것을 알고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재단에서 정보를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4억 원이던 공사비는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8억 원으로 무려 2배 늘어났습니다. 공사비가 부풀려진 겁니다. 조경 공사비 등 5,100여만 원을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근거 없이 산정하기도 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비품을 공사비에 포함해 모두 5,500여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구시의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서류가 아마 잘못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저희는 다 해드렸는데 이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전에 다른 업체를 정했지만 이 업체는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공사비가 적다는 이유였는데 재단 측은 위약금 6,345만 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업무가 미흡하다 보니까 템포라는 부분을 모를 수도 있을 거고. 대구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서문시장 한옥 게스트하우스의 공사 비리를 적발하고 전현직 재단 임직원과 공사업체 관계자 그리고 심사에 참여한 건축사 등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고령의 한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 인근에서 이 폐기물 불법 보관 창고가 발견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의료 폐기물 불법 보관 창고가 또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청 관리 감독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책임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군 성산면의 한 창고 안입니다. 붉은색 도형이 그려진 이 의료 폐기물들은 감염성 때문에 이틀 안에 소각하거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지만 2달 이상 상온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조사 결과 무려 120톤에 달합니다. 지난달 다산면에서 불법 의료 폐기물 80톤이 발견된 데 이어 2번째입니다. 이번에도 환경부 전산 시스템에는 이미 소각된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고령군 주민들은 대구지방환경청으로 몰려가 삭발식과 상여 퍼포먼스를 벌이며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관리감독 책임의 최종 책임자는 대구지방환경청장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사태는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문제는 의료 폐기물 불법 보관 창고가 고령 곳곳에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제보를 받고 해당한데 확인을 못 했는데 창고 주인 그거 없어가지고 직원이 되돌아왔었어요. 불법 행위를 미리 방지하지 못하고 이미 벌어진 뒤에 과태료 처분만 내리다 보니 행정당국을 비웃듯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대구시 비산동 한 인도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길을 가던 2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80살 A씨와 아들 53살 B씨가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가로수 주변 보도블럭을 교체하던 중 강풍이 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몰고 있는 프로축구 대구FC가 새 홈구장 DGB 대구은행파크에 이어 올여름에는 클럽하우스 시대를 엽니다. 선수단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했던 클럽하우스를 통한 기대 효과를 석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마다 매진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DGB 대구은행파크. 경기력으로도 눈길을 모으는 대구FC. 주중 FA컵 32강전 승리와 함께 이번 주말 포항 경기에도 매진이 기대되면서 새 경기장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상승세를 거듭하는 팀에 새로운 힘을 더할 클럽하우스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수단의 숙소부터 주변 공사를 통해 조성될 운동 공간까지. 대구FC에겐 창단 이후 수건 사업이었던 클럽하우스를 통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이에 대구FC의 홈구장인 대구 스타디움 인근에 조성되는 대구체육공원 선수촌 조성 사업은 단순한 대구FC의 클럽하우스 조성을 넘어 대구의 스포츠 지형을 새롭게 쓰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와 함께 일대에 들어서게 될 장애인 체육센터와 체육회관, 각종 체육시설까지. 대구FC 클럽하우스를 비롯해서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체육인들이 쓰실 체육회관 이런 이제 경기장 시설하고 합숙 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금년 5월 달에 대부분이 준공이 되고. 대구FC가 떠난 대구 스타디움 주변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이번 사업. 그 첫 번째 결과물인 클럽하우스 준공과 함께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마약 사범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대구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말 마약 사범에게 차량 수배 여부를 알려준 혐의와 뇌물수수와 성매매 알선, 범인 도피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상주시 헌신동 한 교차로 부근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1톤과 5톤 화물차 2대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1살 A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한 요양원에서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이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요양원 내 인권 유린과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복지연합은 경찰이 CCTV를 분석할 때 보호자나 전문가가 참여하고 폭행, 은폐와 횡령 등의 각종 시설 운영 비리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미 산업단지 수출 실적이 5달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미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 국가산업단지 수출액은 18억 5,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억 9천만 달러보다 3억 3,500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수출 실적의 감소 추세는 지난해 11월부터 5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9%와 38% 감소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을 뽑는데 14,300여 명이 몰려 경쟁률이 20대 1을 넘었습니다. 대구시가 지방공무원 660명을 뽑기로 하고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4,300여 명이 지원해 평균 2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8명을 뽑는 일반 운전직에 1,060여 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13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9급 일반 행정직 22.7대 1, 사회복지직 45.1대 1 등이었습니다. 지난해는 평균 경쟁률이 27.9대 1로 올해보다 높았습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서구 2연 3거리 북쪽 서대구역 사터에서 어제 오후 서대구 고속철도역 기공식이 열려 700억 원 규모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021년 문을 열 예정인 서대구 고속철도역에는 KTX와 SRT가 각각 하루에 10번씩 정도 서고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도 정차할 전망입니다.